자, 계속합니다. 이제 포상금 할 차례죠. 포상금. 이 포상금은 저기 우리 중개사법에 있는 포상금하고 비슷해요. 자, 저 밑에 시군구청장이 포상금 지급하겠죠. 시군구청장은 시군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했다. 똑같죠. 중개사법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오른쪽이 개정됐어요. 그 프린트 있죠. 프린트에 기역 니은은 똑같고 디귿 니을이 추가됩니다. 자, 기억합니다.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 두 번째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인데 이용 의무, 토지 이용 의무를 위반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기역 니은. 자, 디귿 부동산 거래 신고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일단 네 가지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가지 아닌 건 틀립니다. 네 가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 그 박스 안에다 추가하세요. 위에다 쓰셔도 되고. 자, 다음에 2번 비용은 시군이나 구 재원으로 충당하고 1번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중개사법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4번 가보죠. 4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자, 기업번은 셋째 줄에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었다. 또 니은은 니은은 두 번째 줄에 시군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었다. 이게 돼 있네요.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었다. 다음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참고하시고요. 이행강제금 할게요. 이행강제금. 포상금 이 정도면 됐고요. 자, 부거건자. 일단 괄호 빼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자, 토지 이용 의무 이행하지 않은 자입니다.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합니다. 이용 의무 이행 명령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이용 의무 이행 명령. 이용 의무 괄호 안에 보죠. 이용 의무 이행 명령은 3월 이내 기간을 정해 꼭 문서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 이용하지 않고 있구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하는구나. 내가 석 달 줄 테니 석 달 안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 이게 바로 이용 의무 이행 명령이에요. 네. 석 달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용 의무 이행 명령. 좋아. 시군구가.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괄호 보시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받은 경우에는 이용 의무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농지법에도 이행강제금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미 이행강제금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가 범위.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았다. 석 달, 최대 석 달이었죠. 기간 안에 이행을 안 하면 이땐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주는데 취득가액이 중요합니다. 취득가액. 실제 취득가액을 때립니다. 우리한테 때릴 땐 취득가액을 때려요. 우리한테 불리한 쪽으로 많아요. 시군구는 정부는 깡패 완전히.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부과하는데 여기 또 468 맨 위에 두 줄 있죠. 두 줄 바뀌었어요. 바뀐 대로 읽어볼게요. 허가관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기간 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이행해라. 안 하면 이행강제금 줄 거야. 이런 걸 계고라고 그래. 문서를 알려주는 걸 계고라고 합니다. 뭐 똑같은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쓴 거예요. 뭐 말이 바뀐 건 아니고요. 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겠어요 라고 문서로 꼭 계고를 해야 된다고요. 냅다 때리면 안 되고요. 때리면 안 되고 먼저 아까 이행명령, 이행의무, 이행명령을 석 달 이내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어요 라고 문서로 계고하라고요. 자, 박스가 중요합니다. 박스. 자, 1번은 취득했는데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가 중요합니다. 방치는 10%. 방치는 10%. 두 번째는 허가받은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 동그라미. 임대는 7%.
임대는 7%. 세 번째는 시군구의 승인 얻지 않고 이용 목적을 변경 이용했다. 그러면 5%. 기타는 7%.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자, 방치했어. 방치를 했고 이건 이용을 했어. 이용했는데 이거는 변경했어. 아니요. 임대했어. 임대를 했고 변경을 했어. 승인 얻지 않고 변경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쪽은 이용한 거, 이건 이용 안 한 거잖아. 방치가 제일 센 거지. 방치는 10. 네. 자, 이용을 했는데 이건 내가 직접 이용을 한 거 맞잖아요. 내가 이용을 안 한 게 더 나쁜 거지. 임대는 7, 변경했으면 5다.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 근데 외우셔야 됩니다. 방치 10, 시작. 방치 10, 임대 7, 변경 5, 시작. 방치 10, 임대 7, 변경 5. 사람 이름이에요. 방치 10, 임대 7이, 변경 5. 방치 10, 임대 7, 변경 5. 방치 10, 임대 7, 변경 5. 기타 7례. 기타는 잘하는 건 기타 7례. 자, 밑에 4번 밑에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한다. 실거래가로 때립니다. 다만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 당시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가로 한다. 자, 부가 횟수갑니다. 시군구는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X,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가 징수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씩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가 징수한다. 4번 시군구청장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건 아예 정지 안 준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용 의무 기간 동안만 준다는 얘기니까 자 아까 우리 자기 거주 목적인 몇 년이야?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이었잖아. 2년이면 두 번만 준다는 얘기죠. 농지도 몇 년? 농지 2년 그랬잖아. 2년. 사업 시행이면 4년. 4번까지 부과한다는 거예요. 현상 보존 5년. 대체 토지 2년.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 아예 정지한다. 5번. 시군구는 이행명령 받은 자가 이행을 했어. 명령을 이행했으면 새로운 이행지금 부과는 중지해요. 중지는 잠시 멈춘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자, 이행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이행했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합니다. 다만 명령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돼 버린 것은 징수합니다. 징수합니다. 자, 이의제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군구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하려면 부과처분에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30일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제기는 30일. 이의제기는 30일이고 다음에 강제징수 납부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이타 등등에 따라 징수한다. 이런 얘기고요. 오른쪽에는 요식행위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금액이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방법 이런 것들을 문서로 알려준다는 겁니다. 꼭 문서로 알려준다. 자,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왔어요. 허가를 받아서 취득했어요. 이의의무 기간 2년, 4년, 5년 이 기간 안에 이행을 안 했다.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 취득가액 실제 거래가 실거래가로 해서 취득가액이 최대 10%까지 방치 10, 임대 7, 변경 5, 기타 7례 그리고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 정지. 그리고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한다고.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한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자, 오른쪽 이의 신청과 불허가 처분은 이게 묶어서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양거래 8번, 양거래 9번은 묶어 정리합니다. 이의 신청, 매수 청구. 이의 신청과 매수 청구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은 허가 또는 불허가 다음에 처분돼 있죠. 처분 여기 네모칩니다.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원래 법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법정은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A, B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갔는데 불허가 처분 받았어요. 이의 신청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근데 허가 나왔어.
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 게 이해되세요? 좀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당신네들이 원했던 건 허가인데 허가를 받았는데 왜 이의 신청하느냐. 근데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다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 보통 불허가 처분의 이의 신청은 당사자겠죠. 근데 이제 허가 처분의 이의 신청은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사실은 이 땅은 갑땅이었어. 갑땅이었는데 명신탁을 해놓은 거예요. A한테. 명신탁 해놨는데 이걸 B한테 팔았죠. 제3자 선악불문하고 취득하잖아. 그 명신탁에 있으면은 이 둘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나는데 허가 나와보낸 거야. 허가 나왔어. 이때 갑이 뭐래? 이거 사실 내 땅이라고 허가 내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다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언제부터? 처분받은 날부터 1개월. 처분받은 날부터 1개월이에요. 네. 허가, 불허가 처분받은 날부터 1개월입니다. 시군구입니다. 국장이 아닙니다. 30일 X 1개월. 이의 신청과 접의대 매수 청구는 다 1개월이에요. 이의 신청, 매수 청구, 청자 들어가죠. 다. 청자 들어가면 다 1개월이에요. 이의 신청, 매수 청구 들어가면 다 1개월. 이의 신청, 매수 청구 다 1개월. 처분받고 1개월 이내 시군구, 국장이라고 낸 적도 있어. 시군구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2번, 시군구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죠. 전문가 아니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알려준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의 신청. 아까 왼쪽 페이지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 제기. 이행강제금 이의 제기는 30일이었잖아요. 이행강제금은 17, 5 이게 숫자가 들어갑니다. 30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의 신청 1개월, 매수 청구 1개월,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알려준다. 자, 매수 청구가죠. 매수 청구는 당연히 뭐 받은 자? 불허가 처분 받은 자지. 허가 처분 받았는데 매수 청구가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 허가를 받았는데 얘한테 팔고 싶은 건데. 허가 받으면 팔면 되는 거지 뭐. 허가 받았는데 왜 매수 청구를 해? 불허가 받았다는 거죠. 불허가를 받았는데 A가 뭐래? 나 이거 땅 팔아가지고 우리 큰애 지금 대학 보내야 되는데 왜 불허가를 내줬냐고. 네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요? 네가 사라는 아니고 사실 사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사주세요. 자, 허가 불허가 처분 받은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시군구 매수 청구 1개월입니다. 아까 이의 신청 1개월, 매수 청구 다 1개월. 그럼 2번 매수 청구 받은 시군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국가 등이에요. 국가, 지자체,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국가 등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한다. 일반인이 아니고 국가 등을 매수할자 지정하고, 국가 등은 밑에 참고하시고요. 3번 갑니다. 다음 페이지. 매수할자로 하여금 예산 범위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건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 그러니까 아까 이행강제금은 뭘로 했어요? 취득가격. 그러니까 우리한테 때릴 땐 국가가 유리하게 취득가격을 때리고, 자기네들 살 때는 공시지가로 산다. 웃기고 있네 지금. 공시지가로 산다고. 국가는 깡패라 그러니까 이쪽이 항상 유리해. 시군구가 유리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때릴 땐 취득가격으로, 매수 청구 들어가면 공시가 살게. 이렇게. 근데 심지어 충격적입니다.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살 수도 있다. 웃기고 있네. 네. 자, 밑에 매수 청구 방법은 참고하세요. 토지 매수 청구서를 시군구에 제출하는 얘기고요. 네, 서식도 있고 그래요. 자, 오른쪽에 이제 그림도 한번 참고하세요. 불허가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의 매수 청구, 매수자 지정, 협의 매수, 공시지가로, 네, 공시지가로 예외적으로 적힌 가격이 낮으면 그대로. 네. 자, 특례 갑니다. 특례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례 중요합니다. 자, 특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특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허가 의제. 허가 의제가 있고 허가 배제가 있습니다. 허가 배제. 의제와 배제. 의제는 뭐냐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고, 배제는 허가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배제. 아예 허가를 안 받는 거. 이거는 원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 허가를 원래 받는 거예요. 허가 요건은 적용하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배제는 아예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아예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거야. 그럼 이제 양괄호 1번은 제목에다 쓰세요.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 계약이 있죠. 거기다가 의제라고 쓰세요. 의제. 아까 썼던 것처럼 의제라고 쓰시고요. 자, 갑니다. 허가 신청 당사자의 한쪽이나 양쪽이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면 한마디로 한쪽이나 양쪽이 국가 등이에요. 국가 등이면 그 기관장이 시군구와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지. 한쪽이나 양쪽이 국가 등이면은 국가 등이 투기할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한쪽이나 양쪽이 국가 등이면 시군구와 협의한다고.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의제. 허가를 배제한다. 틀려.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를 배제한다. X.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잘 받아 쓰세요. 허가를 배제한다. X.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협의가 되면. 다음 페이지 갑니다.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 또 있습니다. 국유재산 취득처분도 가로 열고 의제. 국유재산 취득처분도 의제. 첫 줄의 중간. 국유재산을 취득처분합니다. 자, 국가재산을 취득하거나 국가재산으로 취득하고 싶어서 취득한다. 이걸 처분한다. 이거 투기 하겠어? 투기? 안 하지? 그러면 국유재산 취득 처분하는데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처분한 후 시군구에게 통보만 하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그럼 앞장에 그거야. 앞장에 시군구와 협의한 것으로 본다. 아까 앞장에 있는 거 똑같은 거 협의한 것으로 보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협의한 것으로 본다. 밑줄 찍어 쓰세요. 여러 가지 써야 돼.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잘 적으세요.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5. 허가 배제한다. X. 허가 배제한다. X.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도 X입니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답니다. 다시 국유재산 취득 처분하고 시군구에게 통보하면 시군구와 협의가 된 걸로 본다. 협의가 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그랬잖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의제. 허가 규정을 배제한다. X.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X입니다. 방금 두 가지는 일방이나 양쪽이 국가 등이면 시군구와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되면 허가된 것으로 본다. 국유재산 취득 처분하고 시군구에 통지하면 시군구 협의된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는 허가 배제가 아닙니다. 허가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틀립니다. 근데 3번. 이번엔 배제. 이번엔 허가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아예 적용하지 않는데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앞에 두 가지 의제 빼고 다 배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몇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1번. 자, 우리 현재 배우는 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외국정보부터 맞춰주세요. 외국정보 국제기구. 아까 국제기구가 뭐였더라? 국제기구. 저도 아직 못 외워서 국제기구가 국제연합,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였죠. 어쨌든 그냥 외국정보 국제기구 하세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가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구조에 따른 허가가 뭐냐면 아까 군사, 문화, 생태, 의료령입니다. 군사, 문화, 생태, 의료령이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겹칠 수도 있잖아요. 이때 외국정부나 국제기구만 됩니다.
개인, 법인, 단체는 안 되고요. 그다 잘 적으세요. 개인 X, 법인 X, 단체 X. 아까 우리 외국인 등에서 개인, 법인, 단체는 빼고 외국 정부 국제기구가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토지에 대해서 뭘 받았다? 허가를 받았으면은 토지거래 허가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이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가 아닙니다. 허가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가 아니에요. 일부러 여러 가지 순서를 제가 바꿔가지고 중요한 걸 앞쪽에다 배치했어요. 네.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토지 취득, 군사문화 생태 으르렁의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 X, 법인 X, 단체 X라고 그랬어요. 2번은 토지를 수용한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토지 수용한다.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매. 경매는 아주 중요합니다. 경매는 아주 중요합니다. 경매를 제가 따로 써드릴게요. 경매는 이 네 줄을 하면 좋은데, 네 줄.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는 아예 안 받아요. 근데 이게 농지일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받아야 돼요. 나중에 경매 파트 가서 또 배워요. 경매로 취득할 땐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지 않아요. 다만 외국인이 경매로 취득할 때는 그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를 했죠. 그거 말고 그 다음에 거민 이런 것도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경매는 농취증만 받는다. 시작. 경매는 농취증만 받는다. 이렇게 외워요. 경매는 농취증만 받는다. 경매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는 않는다. 아예 허가를 배제,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제. 4번은 세 번째 줄 밑줄 치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밑줄 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말인지는 한 번만 보세요. 한 번만 보세요. 여기 이제 은행이 있어, 은행. 여긴 채무자가 있고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돈 안 갚길래 이제 경매를 신청했지. 이 경매 과정에서 일정한 경우는 유찰돼서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1번 은저당권 은행이 이 경매 과정에서 직접 이걸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입찰해가지고 취득하는 거죠. 금융기관이 이걸 경매 과정에서 취득을 해요. 취득하면 이 금융기관이 이걸 취득한 목적은 다시 비싼 값에 되팔 목적이에요. 되팔아가지고 채권 회수하려고. 이 부동산을 이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해요.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 목적으로 취득을 했잖아요. 이걸 취득할 때 보통 자산관리공사에 주로 맡겨요. 자산관리공사에 이걸 위탁을 해, 위탁. 위탁을 하면 자산관리공사 입장으로 본다면 수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수탁받은 재산에 대해서 공매라고 해요, 이걸. 자산관리공사의 수탁재산 공매라고 합니다. 위탁을 받은 재산. 이 공매는 이미 뭘 한번 겹친 거예요. 경매를 한번 거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권리분석이나 명도 같은 건 다 이미 다 끝나서 깨끗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비싼 값에 팔죠, 당연히. 이 경매를 한번 거쳤으면은 아무런 권리도 없잖아요. 다 털렸잖아요, 이제. 있는 사람 다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는 좀 비싼 값에 팝니다. 공개 매각, 입찰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입찰했는데, 유찰됐고 몇 번 유찰되면 3회 유찰, 3회 이상 유찰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네 번째 4회차부터는 토지거래 허가는 면제시켜주는 특혜를 줘요. 특혜를 줍니다. 빨리 팔리라고. 네. 3회 이상 유찰되면 몇 대부터는 네 번째부터는 허가를 안 받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했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네 번째부터 허가를 안 받는. 경매는 무조건 안 받고. 그다음에 5번, 6번은 묶으시고요. 중간부터 밑줄 치세요. 국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 처분한다.
밑에 6번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재산이에요. 공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로 처분한다. 일반 경쟁 입찰이 공매입니다. 이게 4번 공매하고는 달라요. 4번 공매는 일반 재산이고요. 일반 재산이고 5번, 6번은 국유재산, 공유재산이에요. 이럴 때는 다 면제고 나머지 7, 8, 9번은 정비법, 도시계획법, 주택법, 10번 택지벌촉진법, 법 4개, 7, 8, 9, 10 법 들어가면 다 허가 배제입니다. 배제고 그다음 11번 밑줄 치세요.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의 강제집행이다. 국세, 지방세를 뜯어내기 위해서 강제집행한다고. 체납처분하고 강제집행할 때는 허가 안 받는다. 당연하고 12번은 제가 실수로 또 넣었어요. 12번 아까 4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고요. 13번도 법. 14번은 여기 조세 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할 때 이때도 허가 안 받는다. 자, 허가 배제 받습니다. 허가 배제 받고요. 자, 허가 의제와 배제 조심하세요. 허가 의제는 뭐밖에 없어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앞장에 뭐였어요? 한쪽 양쪽이 국가 등이면 시공구와 협의하고 협의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는 허가를 받는 거예요. 원래 받는 건데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배제 아니라는 거. 그다음은 국유 재산을 취득 처분할 땐 시공구에게 통보하면 협의한 걸로 보고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근데 밑에 뭐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수용, 경매, 공매는 3번 이상 유찰, 4번째 차수부터 국유재산, 공유재산 경매할 때 법,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 법, 또 14번에 조세, 부담금, 물납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배제, 아예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됐습니다. 자, 5번. 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제 의제에 보면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의제 1번 중요합니다. 농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는 농지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농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는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예요.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 예를 들면 조금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요? 두 가지를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2줄 쓸 테니까 3줄 쓸 테니까 잘 적어두세요. 허가구역 안에 농지야. 이럴 때는 매매로 취득할 때 매매나 뭐 교환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취득할 때 소유권 취득할 때 이런 걸 취득할 때는 뭘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근데 아까 우리 경매 배웠죠? 경매는 반대야. 경매는 허가 규정을 아예 배제, 허가 안 받죠. 허가 안 받으면 경매는 뭐만 받는다? 농지증만 받는다 그래. 이 반대거든. 반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데 중요한 거 또 하나 있어요. 책에 좀 빠져 있는데 자, 허가를 받아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돼. 실거래가 신고하고는 별도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데 거미는 받은 것으로 본다. 밑에 있는 거. 거미는 받은 것으로 본다.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 아니죠. 우리 허가제도는 우리 지금까지 여태 배우는 허가제도는 토지거래 허가제는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거미는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갑니다. 선매제도. 474쪽에 선매제도 갑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시죠. 또 허가 신청받은 시군구는 무슨 기간? 민원 처리 기간 며칠?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허가증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의 서면 통지 또는 선매 대상이면 통지해준다. 이 선매 대상 통지죠.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공익사업용 토지다. 우리가 선매제를 지정해 두니까 한번 협의해 보세요. 절차에 응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자, 이 내용입니다. 지금. 자, 선매 조건 들어갑니다. 위에 있는 건 참고하시고요. 선매 조건. 시군구청장은 일단 뭐가 들어와야 돼?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땅 가지고 해, 안 해? 안 해요. 가만히 있는 땅은 안 해요.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돼요. 가만히 있는 땅 가지고
우리가 살게 이게 아니라고. 이건 안 되고. 이거 아니고 허가 신청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다음에 두 가지 토지일 때는 아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가지 토지일 때는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자 일반인 안 되군요. 국가 등이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토지를 매수할 자 선매자를 지정해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어떤 토지냐? 첫 번째 공익사업용 토지다. 하나 더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이미 취득한 토지인데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또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거야. 자, 다시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공익사업용 토지야.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토지는 뭐였냐? 이미 허가를 받아서 취득했는데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가 또 팔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거야. 이럴 경우에는 선매자를 지정해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그다음 선매 절차 갑니다. 시군구청장은 선매 대상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준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알려준다. 그러시고 그 다음 주어는 누구예요? 선매자예요. 맨 앞에 있는 주어는 시군구였고 지금부터 주어는 누구예요? 선매자는 선매자로 지정됐죠.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지 소유자와 선매 협의를 끝내야 한다. 선매를 완료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오른쪽 가보면 오늘까지 읽으면 이제 복잡해져요. 짜증나요. 읽어나면. 자,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하여야 하며 끊으시고 이게 선매 협의 개시야. 개시. 15일 안에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개시해야 된다고. 그 다음부터 바뀌었어요. 자, 프린트 맨 마지막 자리에 서 있어요. 15일 안에 개시는 맞아요. 근데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이게 바뀐 거예요. 지정 통지 받은 그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다음 다 지우고요. 두 줄 다 지우고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게 30일이어 가지고 되게 복잡했어요, 이게. 앞에는 1개월이더니 또 30일이니까 1개월이라고 해서 좀 더 편해졌는데. 그리고 저 밑에 그림이 있어, 그림. 선매 절차 그림이 있어요. 선매 절차 그림도 아래 30일은 1월로 바꿔. 1월. 그리고 이 그림을 지금부터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면은 쉽게 외워져요. 자, 그림을 보시면 된다.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그림을 그대로 그립니다. 제가 여기 1개월. 자, 여기가 얼마? 1개월. 여기도 얼마? 1개월. 여기는 며칠? 15일. 여기도 며칠? 15일. 이거는 이제 처리 기간이라고 해도 맞죠. 처리 기간, 민원 처리 기간 해도 맞고요. 15일. 자, 15일 해봐요. 시작. 15일. 그리고 이것도 1. 15일, 1. 시작. 15일, 1. 15일, 1. 이렇게 외웁니다. 15일, 1. 자, 첫 번째 일단 뭐가 들어왔어요, 이때? 허가 신청이 들어왔지. 허가 신청이 일단 들어왔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주어가 누구지? 시군구. 시군구는 처리 기간 안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통지, 선매협의 통지, 선매 대상입니다. 라고 뭐 해준다? 통지해 주죠. 시군구가 누가? 시군구가. 그 다음에 좀 이따 할게요, 이거는. 자, 1개월 이내에 누굴 정해서 선매자를 지정해서 알려줘. 이 자가 선매자입니다. 자, 일단 주어가 누구라고요? 시군구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15일 안에 처리기간 안에 선매 대상입니다. 통지. 1개월에는 선매자 지정해서 알려준다. 그 다음 주어는 지금부터는 오로지 주어가 누구예요? 선매자야. 선매자는 15일 안에 선매 협의를 개시해라.
한 달 이내 선매 협의를 뭐해라? 완료해라. 그리고 조서를 통지해라. 시군구에게 통지해라 이거야. 선매 협의 조서를 통지해라.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이거야. 자, 이것도 얼마? 1월. 다시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누구는? 시군구가 주어입니다. 첫 번째 시군구는 처리기간 며칠? 15일 안에 선매 대상 통지. 또 얼마? 1월 이내 또 선매자 지정 통지. 선매자 지정했지? 그럼 선매자는 얼마 이내? 15일 안에 시작해라. 한 달 이내 완료해라. 한 달 이내 관련 서류 제출해라. 15일 1. 다시 합니다. 시군구는 뭘 받았어? 일단 뭐가 들어와?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처리기간 며칠? 15일. 15일 안에 뭐? 선매 대상 통지. 선매 대상입니다. 통지해주고 한 달 이내 뭐? 선매자 지정. 자, 선매자로 지정됐습니다. 주어는 누구 이제? 선매자. 얼마 이내? 15일 안에 개시해라. 한 달 이내 완료해라. 1개월 이내 또 통지해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왼쪽 페이지 맨 밑에부터. 시군구청장은 선매 대상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으면 신청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일단 15일 안에 선매 대상입니다. 통지해주고 1개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해서 알려주고, 자, 선매자는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를 끝내야 되는데 오른쪽 선매자는 15일 이내에 선매 가격 등을 적은 서면을 통지해서 선매 협의를 하여야 한다. 15일 안에 시작 개시하라고 개시하라. 그리고 바뀐 거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관련 서류 제출해라 이거지. 제출 1개월 이내에 제출했다. 잘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잘 외우셔야 되고 이거 엄청 복잡해 이거. 머리 아파요. 15일 1 됐습니다. 자, 선매 협의 조서는 다음과 같다 참고하시고 밑에 동그라미 3번 중요합니다. 시군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에 통보하여야 한다. 거기는 지체 없이 별표 치고 쓰세요. 민원 처리 기간에 X 15일 이내에 X 두 개 쓰세요. 민원 처리 기간에 X 15일 이내에 X 쓰시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자, 시군구는 뭐가 들어왔어요? 허가 신청 들어왔어요. 허가 신청 들어오면 15일 안에 처리 기간 안에 선매 대상입니다. 통지. 그리고 1개월 이내 뭐 선매자 지정해서 알려준다. 다음 선매자는 10월 이내 선매 협의를 시작해라. 한 달 이내 완료해라. 그리고 한 달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라.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불성립이 된 거지. 선매 협의가 안 됐다는 거지. 선매 협의가 안 돼. 꼭 팔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안 되면 어떻게? 지체 없이 허가증, 불허가증을 줘야 된다고. 이 또 처리기간 안에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기가. 여기는 지체 없이라고. 그렇지. 이제 합의가 안 되면은 바로 이거나 이걸 해줘야지. 이미 처리기간은 끝났어 아까. 처리기간 안에 이게 들어간 거잖아. 처리기간 안에 선매협의 형태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안 되면 곧바로 이거나 이걸 줘야지 이제.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에 통보해라. 첫 밑에 선매 가격은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관법에 따른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사람 참 헷갈리게 하네요. 감정가격 기준으로 하고 다만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보다 낮으면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을 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이제 어떤 걸 공부했었냐면 자, 이행강제금은 뭘로 했더라? 취득가격. 우리한테 때릴 땐 비싸게 취득가격으로 하지. 그 다음에 아까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었지? 이의 신청 또 매수 청구 있었지. 매수 청구. 이의 신청, 매수 청구 이거는 1월 이내에 썼잖아요. 매수 청구 사주세요 이럴 때는 뭐? 공시지가. 우리한테 때릴 땐 취득가격, 매수 청구 사주세요 이럴 땐 공시지가. 근데 이제 선매를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옛날엔 10년 전에는 공시지가 있어요. 공시지가 있는데 자, 선매 대상입니다. 알려줬어요. 자, 10억에 팔겠다고 했지. 근데
공시지가 7억에 살게요. 안 팔겠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미쳤어요? 10억에 팔지 쟤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매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나마 조금 올린 게 뭐예요? 조금 올린 게 감정 가격이에요. 그래도 안 팔지. 감정가 9억. 얘가 10억에 산대잖아. 왜 팔아 안 팔지? 감정가입니다. 다시 한번 이해해 봅니다. 우리한테 때릴 땐 이행강제금 때릴 땐 뭘로? 취득 가격으로 하자고. 자, 매수 청구. 아니, 내가 아쉽잖아. 불어가 나와가지고 사주세요. 사주세요. 이럴 때는 뭐? 공시지가. 아이고 우리가 좀 사야 되는데 이거 먼저 우리가 나선 거잖아. 우리가 좀 우리가 좀 먼저 사야 되는데 먼저 좀 더 질러야지. 감정가. 어떻게 이해는 되죠? 이해를 해야지 먼저 외운다기보다는 외워야 되죠. 다시 때릴 땐 이행강제금 때릴 땐 뭐? 취득가격, 실제 거래가격, 실거래가로. 자, 매수 청구 불허가 받아가지고 매수 청구 사주세요. 이럴 때는 뭐? 공시지가야. 우리가 먼저 좀 살게. 아이고 우리가 먼저 좀 살게. 좀 더 질러야지. 감정가격. 좋습니다. 아유 힘들어.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 표는 매수 청구와 선매를 비교한 거예요. 매수 청구.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 받았을 때 시공구에게 매수 청구했죠. 선매는 공공용지였죠. 공익사업용 토지, 허가받은 목적도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죠. 시공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해서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었지. 성격. 매수자는 예산 범위에 사는 거니까요. 예산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에는 안 살 거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에 불과하고 선매권자가 강제로 선매할 수 없습니다. 선매 협의가 안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밑에 시기, 불허가 처분 받았을 때 매수 청구, 그리고 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 이제 선매. 이거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죠. 불허가 처분까지 받았을 때. 선매는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죠. 권리는 매수 청구는 소유권, 지상권 다 됩니다. 근데 선매는 소유권만 들어갑니다. 지상권 안 됩니다. 매소지 해보세요. 매수 청구의 매소지, 선소, 매소지, 선소. 매수 청구는 소지, 소유권, 지상권. 근데 선매는 선소, 소유권만. 자,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선매는 감정가격. 물론 계약 허가 신청 세척 간격이 보다 낮으면 낮은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선매자는 공공기관, 그런데 국가 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가구역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지가 동향도사 있는데 이건 뭐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오른쪽 페이지에 밑줄 것만 알아두세요. 국장은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 변동률을 조사한다. 한국감정원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가 동향한다는 거, 지가 동향서 한다는 거죠. 시도지사는 수시로 조사. 국장은 1년에 한 번 이상 조사하고 한국감정원장은 매월 1회 이상 조사하게 하고요. 시도지사는 수시로 한다. 시도지사 수시로 한다고. 시도지사는 수시로 한다고요. 자, 다 했습니다. 무려 3시간에 걸쳐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대로 한번 천천히 끝까지 다 해봤습니다. 천천히 다 해봤고 예전에 공법 시간에 했을 때보다 좀 더 자세히 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박구서 우리 후서 형님 저 되게 친하거든요. 박구서 교수님 굉장히 친해요. 형님 하고 하는데요. 박구서 교수님한테 작년에 배우셨을 거예요. 박구서 교수님한테 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강의도 들어보고 제가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또 다른 공법쌤의 강의도 들어봤어요. 다른 공법쌤의 강의 들어봤고요. 두 분의 강의를 다 참조했고 그분으로부터 이제 원고도 받고 기본서도 제가 거기에 토대로 썼고요. 제가 나름대로 좀 수정해 하긴 했죠. 그리고 문제도 그분들로부터 그 공법쌤들로부터 받아가지고 문제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했어서 어떻게 좀 제가 잘했는가 모르겠네요. 토지거래 허가 강의 잘했으면 카페에다가 잘했는가 좀 올려주세요. 진짜 부탁해요. 제가 올해 첫 강의 하잖아요. 올해 토지거래가를 첫 강의해서 제가 좀 마음이 부담이 됐었어요. 강의를 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복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강의 잘했는가 꼭 카페나 우리 무크랜드 홈페이지에다가 강의 올려주기. 무크랜드 홈페이지도 저 자주 들어가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페에다가 올려주셔도 되고요.
강의 잘했는가 꼭 올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기다릴게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중개 실무를 다음 주, 그 다음 주 8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돼요. 중개 실무는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제 민법에서 배우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요. 이제 주임법, 상임법은 민법과 겹치고요. 그다음에 경매도 배우고 그래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천천히 중개 실무도 완벽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